볼리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토트넘과 손흥민 소식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재개가 다가오면서 각 팀들의 훈련 방식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 훈련에서 그룹 훈련, 그리고 이제는 선수들이 보다 밀착해서 훈련할 수 있는 단계로 좀 나아가고 있죠. 이에 맞춰 엊그제 토트넘이 청백전을 치렀습니다. 11대 11로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죠. 토트넘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청백전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프리미어리그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청백전, 팬들의 관심은 이날 뛰지 않은 선수들한테 더 쏠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 잠깐 좀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토트넘 1군 선수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관계자들이 지금 해당 선수가 7일간 자가격리 들어갔다고만 하고, 일부 보도에서 이 주전 선수는 아니다 이런 멘트를 해서 정말 그런가 뭐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청백전에 결장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이들 중에서 누가 확진자인가 맞추기 놀이가 팬들 사이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지오반니 로셀소를 유력한 확진자 후보로 꼽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참고로 이날 청백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몸도 풀지 않은 일본 선수는 로셀소, 다빈손, 산체스, 탕강가, 가짜니가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 로셀소를 유력 후보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현지 토트넘 전문 기자로 유명한 이 알라스테어 골드라는 이 풋볼런던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흘렸다 이렇게 추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로셀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피한 데다가 최근 자기 트위터에 은돈벨레를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로 쓰면 어떨까 이런 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이 이 트윗을 로셀소 확진자 인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골드 기자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트윗을 또 올렸습니다. 현지 팬들은 해명 트윗에도 로셀소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냐 이런 댓글을 좀 달고 있는데, 현지 날짜로 8일이죠. 로셀소가 훈련장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이 소식 가장 먼저 올라온 것도 바로 이 골드 기자 트위터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무튼 로셀소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빠진 상태로 치러졌던 청백전, 두 팀이 홈 유니폼과 원정 유니폼을 나눠 입고 플레이를 했는데요. 하얀색 홈 유니폼 팀에는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최전방에 케인 원톱, 베르베인과 델레알리가 양쪽 윙포워드를 맡았습니다. 손흥민은 푸른색 원정 유니폼 팀에서 뛰었는데요. 이 팀은 미셸 봄 골키퍼가 숨은 장,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양쪽에 루카스 모우라하고 라멜라 이렇게 콤비를 맞춰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청백전에서 손흥민 선수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멋진 슈팅을 날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양쪽 골포스트를 모두 때린 뒤에 튕겨져 나오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몸이 가벼워 보여서 참 좋더라고요. 반면에 이날 에릭 라멜라가 멋진 골을 넣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멜라 본인이 너무 기뻤나봐요. 이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본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무리뉴 감독이 올여름 내보낼 것 같다는 추측이 많은 상황이라 그런지 뭔가 좀 짠한 느낌도 듭니다. 이 청백전 골 영상을 토트넘만이 아니죠. 많은 팀들이 청백전으로 몸을 달구고 있는데 다행스럽고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청백전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가장 최근 이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 코로나 테스트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팀들 간의 친선 경기도 허용이 됐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스날이 챔피언십이죠. 이브 리그죠. 이브 리그 이제 찰턴 애슬레틱이랑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6대 0 대승을 거뒀고요. 은키티에 선수가 이 3골 해트릭을 넣더라고요. 에스턴 빌라 역시 챔피언십의 웨스트 브롬과 시합을 해서 이제 2대 2로 비겼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친선 경기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벌어지겠죠. 근데 이게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랑 막 붙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 가이드라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동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먼 곳으로는 이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로 90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대지는 잡지 말라고 했어요. 멀리 떨어진 팀들끼리 무리해서 경기 굳이 붙지 말라는 거죠.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역시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선수들더러 이 팀버스나 기차 타고 이동하지 말고 자차로 이동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어요. 붙어 다니지 말라는 거죠. 선수들은 경기장까지 각자 유니폼을 챙겨서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올 시즌 다시 만날 일이 없는 팀들끼리만 친선 경기 상대로 지정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홈앤드 어웨이를 리그에서 이미 다 치른 상대라면 가능한 거죠. 이 속한 리그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제 1부 팀이 2부 팀 만난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것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미 앞에 아스날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네 번째, 심판 배정을 따로 안 합니다. 정식 심판 말고 어차피 경기장에 가는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 알아서 심판 봐, 뭐 죽으시면 보라고 뭐 이런 거죠. 이 동네 축구처럼 일단 하는 겁니다. 뭐 친선 경기라고 합니다만 어차피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경기장에 이제 들어가고 접촉의 여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심판에 걸리면은 이거 리그 재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이제 12일쯤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밤 정도 되겠죠. 노리치 시티랑 친선 경기할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두 팀 홈구장 거리가 한 18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구글 맵을 보니까 차로 한 2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아마 시합이 열리게 되면 장소 문제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서 뭐 중립지역에서 하려나? 네. 두 팀은 올 시즌 FA컵 포함해서 3번 맞붙었고요. 앞으로 다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붙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재개 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 목요일 새벽 2시,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에스턴 빌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로 출발을 합니다. 이 경기 끝나면 맨시티와 아스날전이 이어지고요. 토트넘은 맨유와 20일 토요일 새벽 4시 15분에 첫 경기 이제 킥오프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 아쉬운 게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이 보니까 다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반, 뭐 밤 11시 이런 시간대도 있는데 토트넘은 두 번째 경기도 새벽 4시예요. 24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에 웨스트햄하고 붙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유튜브에서 뭐 입중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경기하면 보면서 함께 이제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뭐 수다도 떠실 분들은 폴리TV 들어오시면 또 저랑 또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분데스리가처럼 EPL도 재개되면 안 해주는 거 아니겠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길었던 EPL 휴지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꼭 축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영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는 그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 송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기로 하고 일단 인사할게요.